금융기관, 이제 금융기관이 다 여기 있었잖아요. 다 가고 모든 기관들이 이제 옮기게 되면서 굉장히 도심이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제가 일사가 취임을 할 때 94,000까지 떨어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뭐 지금도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도 94,000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구청장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수위원회를 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동구를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동구를 만들 것인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기 때문에 도시 개발이 그때 한참이었습니다. 아무튼 재개발 특히 한참 이렇게 막 준비하는 그런 때였고 봐야 됩니다. 그때 이제 도시 재개발을 하려고 막 준비를 했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이 인근 지역이라든지 막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나라는 146개국 중에 57입니다. 12에서 12라고 하는 경제 선진국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행복 지수를 보면 38개국 중에 36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고도 성장, 경제 성장, 양적 성장을 했지만 삶의 질에서 정신적인 측면에서 나는 행복한가라고 하는 스스로가 질문을 던졌을 때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한 그런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성장 일변도를 하다 보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웃과 함께 이렇게 연대하고 나누는 그런 문화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우리의 모습은 공동체가 분개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게 물질적 풍요도 가져야 되지만 정신적 풍요라고 하는 게 저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잘 사는 문제, 뭐 이렇게 성공하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지 또 이라든지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게 개인이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민에서도 우리 구가 시민들의 그런 정신적 비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어쨌든 동구가 갖고 있는 인문적 자원 이건 다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문도시가 됐는데 또 주민들이 인문도시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인문도시는 이런 방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적 풍요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얻어질 건가? 사활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얻어질 거고 시민들의 인문적 교양, 문화예술 활동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물질적 측면을 보고 앞만 보고 달렸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건가 하는 철학적 질문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이런 걸 질문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기 필요하겠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내가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놓여지는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거지인가의 생각도 달라질 거다. 그래서 이 따뜻한 공동체, 정신적 풍요, 사람 중심의 건강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인문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인문학을 이야기하는데 인문학 도시와 인문도시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뭐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냥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인문하고 이게 다 철학이고 문학 작품 속에서 그런 걸 배우는 게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배우는 게 인문학이 아니고 그걸 나의 행위로서 만들어가는 게 인문학의 인문적 가치인데 이건 개인적인 게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 스스로가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사회적 존재인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나의 조건도 달라지고 이건 이제 어떤 경제적 시스템, 정치적 시스템 이런 공동체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나의 행복이지 애딴 섬에서 하는 행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하는 도시하고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인문도시잖아요. 도시가 이제 뒤에 있는데 인문적 도시, 인문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신의 인문적 활동, 인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는 인문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기본이겠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면. 그래서 이제 인문도시를 크게 5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제가 이때 저도 사실은 뭐 인문학을 막 크게 해보거나 제가 불어 잘하냐고는 묻지 마십시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저의 상식 수준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문도시로 가는 게 장기적 비전이어서 빨리 지을 건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 건지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인도를 만들 때도 사람들이 걷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 건지 건축물을 하나 지을 때도 미학적으로 미적으로 어떻게 더 해볼 건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볼 때 느낌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다를 건지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환경도 생각하는 그런 도시를 이건 다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인문도시의 로서의 하나의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나눔과 소통이 활발한 따뜻한 공동체 도시.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개성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도시.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의 역사라든지 국가에 대한 역사를 배우긴 했지만 나에 대한 역사, 나의 가족에 대한 역사, 우리 공동체에 대한 역사는 잘 모릅니다. 내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나의 부모는 어떻게 사셨을까? 알 것 같지만 답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고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 공동체에 대한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지, 동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동구에서 어떤 인물들이 살았는지 그 인물들을 통해서 왜 중요하냐면 내가 가까이 살고 있는 곳의 문제는 가장 잘 아는 것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문제를 알면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했던 인물들은 큰 인물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 도시를 바꾸려고 했고 국가적인 이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런 기록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게 이따 설명이 잠깐 되겠지만 어르신들의 사서전 쓰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쉬어가는데 제가 5년간 하는데 제가 최근에도 또 이렇게 몇 분의 이렇게 자서전을 기본적 소양을 높이고 다양한 꿈을 키워주는 도시.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크느냐의 문제인데 아이들은 늘 학원에 가야 되고 대학 입시해야 되고 하니까 힘들게 공부합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세상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정주영 씨 말처럼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는데 진짜 세상이 넓다는 거, 세상에 할 일이 많다는 것은 보여주려면 역시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했냐면 2019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 동구의 중학교가 6군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씩 뽑아가지고 우선 역사를 좀 배우게 했다 해서 중국의 항일 유적지 백두산에서부터 이렇게 60명을 보냈고 우리 돈이 없어서 사회단체 장학재단 3군데가 돈을 대줬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돈을 대서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흔치 않은 일이지만 우리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전부 통기타 교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뭔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 지금은 학부모들이 좋아해서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5학년이 이제 1년만 배워서 1년 배운다 해서 많이 배우는 건 아니니까 6학년까지 해야 된다 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5가지 방향의 길이 인문도시라고 하는 것이 인문학과 다르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문학을 바탕으로 해서 인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인문도시의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다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인문학당 이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문대학, 책 읽는 동구. 저희는 이제 매 선호도 투표를 해서 선정을 하면 그걸 읽습니다. 읽고 연말에 독후감 토론도 합니다. 매년 저희가 약 4,000권의 책을 주민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공짜로. 근데 그냥 잘못 나눠주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독후감을 한 줄만 쓰면 위반이 아니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은 어디서 사느냐? 우리 동구가 동네 책방이 독립서점이 좀 많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책 읽는 문학당은 저기는 안 가보셨죠? 예, 여기는 이제 원래는 제가 저기를
매입을 할 때 주차장 만들려고 사실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 가면 동명동이라고 카페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요. 주차장이 좀 부족해서 저걸 내가 주차장 만들려고 한 20m 주고 샀는데 그때는 조금 여유가 있어 샀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잘 몰랐습니다. 지나다닐 때 나 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한옥으로 멋진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건축을 좀 하는 분들이 이 건물 허물면 안 된다. 이 건물의 양식이 한식과 양식과 일식이 조합된 특별한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막 반대의 목소리도 내고 막 신문에도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초청을 했습니다. 보시라고 좀 보니까 대체나 그 말씀이 맞아요. 이건 그래서 보존해야겠다. 그래서 주차장 만드는 걸 포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리모델링 다 하고 저 건물은 현대식 건물 앞에다 하나 배치해서 인문학당이고 앞쪽은 전통가옥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이제 서울대 김남도 교수라고 트렌드 24, 트렌드 25를 쓴 책 이분이 2번 와서 강의를 했는데 왜 와서 강의했냐면 이 집이 원래 자기 고모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왔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강의를 했고 인문대학 만들고 뭐 이건 이제 이전에 만들어진 건 합니다만 이 푸른 길은 우리 동구에 바로 이 앞쪽에 있습니다만은 폐선 부지를 걷어내고 약 8km 동구와 남부를 잇는 도로인데 저는 이게 우리 동구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주민들이 가장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게 보면요 녹지를 많이 요구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한 게 됐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 도시 환경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서적으로나 건강한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다 여기서 오늘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록 문제 이게 이제 자서전입니다. 한 분이 한 권 쓰기는 어려운데 실제로 내가 책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 주저하셨는데 보통 한 50명이 오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 조선대학교 글쓰는 문해창작학과 대학원생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교수님들하고 그래서 강의하고 지도해서 끝까지 다 포기 않고 다 쓰셔서 한 둘, 넷, 다섯, 여섯 분이 한 권씩 이렇게 엮는 방식으로 만들었고요. 마을 기록가사. 그다음 갔죠. 그럼 사람들이 활동을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있으면 그 다음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모여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을 사랑채를 만들어서 이 공간은 오롯이 다 주민들이 관리하고 주민들이 마을 사랑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랑채 안에서는 각 마을마다 다 특색 있는 주민들의 프로그램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쓸 수 있는 늦게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3대가 함께한 프로그램 어떤 데는 어르신들 식사도 하는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토키타 교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 골든벨은 뭐냐면 우리 골든벨 아시잖아요. 문제를 내는데 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 인문적 역사, 철학, 문학 많이 되는데 좀 특별한 것은 전라도 이야기를 아는 겁니다. 무등산에 얽힌 뭐 전설이든 역사를 아는 건지 전라도 사투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광주의 정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우리가 금남로인데 왜 금남로인지 아느냐, 왜 충장로인지 아느냐, 충장 김덕령 장군, 의병 뭐 이렇게 이런 문제도 내고 독립운동, 학생 독립운동, 5.18 민주화운동,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문화예술 도시라고 그럽니다.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완전히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이런 도시의 역사, 광주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게 동구라고 하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2018년부터 계획도 수립하고 조례도 만들고 가이드라인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활동을 쭉 해왔다는 거죠. 주민들이 이제는 우리가 인문도시로 말해도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6개 분야의 만족도 중에 가장 높은 게 인문도시고 또 강화해야 할 것도 인문도시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우리 동구는 인문도시라고 하는 브랜드를 선포했습니다. 왜 브랜드가 중요하냐면 전국에 243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광역 기초가 226개인데 부산에서 오셨잖아요. 혹시 전남 무안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으신가요?
보통 경우는 특산물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항도 많이 알려져서 그런가 하고 도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탈리아의 우리 그 저 수상도시 어딘가요? 그 베네치아. 베네치아. 그럼 거기 이제 물의 도시로서 낭만의 도시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이처럼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브랜드는 다 거기서 겁니다.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저도 부산하면 항구 도시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요. 부산에 이제 구 단위로 이야기하면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 도시만의 색깔,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누가 만드냐? 주민들이 만들겠죠. 근데 이제 이 브랜드로서 우리는 인문도시를 하겠다. 왜? 동구는 인구가 94,000에서 늘었기는 늘었어요. 여러 가지 때문에 늘어서 10만 5천, 6천까지 왔는데 더 늘긴 하고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구는 두 가지, 인문도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강주 시민들 많은 분들이 동구하면 인문도시로 이야기해 주더라고. 그런 경력, 저기 가면 살만하고 찾아갈 만한 곳이 있구나.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인문도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에는 이제 인문학이라는 이런 걸 바탕으로 인문도시를 지향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동구의 건축, 복지, 일자리 뭐 이런 전반에 대해서 인문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져가야 된다. 하나의 예만 들면, 우리 동구는 새 동구형 건축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었습니다. 경관 가이드라인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간판은 이렇게 해주고 도로는 이렇게 좀 빼주고 인도에서 건물은 이런 양식으로 만들어 달라. 이게 되면 주민들부터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건축, 그다음에 건강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먹거리 문제가 앞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는 막 먹고 살았지만 뭐 이렇게 친환경적이고 우리 몸에 건강하고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먹는 게 어떻게 행정이 할 건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올해부터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